그날 하나버드대 교수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보스턴의 가을은 황금빛이었다. 하버드대 캠퍼스는 붉게 물든 단풍으로 가득했고 로버트 존슨 교수의 연구실 창밖에도 노란 잎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책더미 사이에 앉아있던 존슨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편지 한 장을 바라보았다. 편지에는 대한민국 교육부라는 익숙지 않은 발신인이 적혀 있었다. 한국 교육을 직접 보고 느껴달라는 초청장이었다. 존슨 교수는 코웃음을 쳤다. 오랫동안 미국 교육계를 이끌어온 그는 한국 교육에 대해 이미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시험 점수에만 목매는 나라, 창의성은 찾을 수 없는 교육 시스템.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며칠 뒤 교수실을 찾은 한국 교육부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존슨 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담당자군요. 솔직히 말해 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다. 교수님, 직접 보시겠습니까? 진짜 한국 교육을. 존슨 교수는 그 제안을 곱씹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건을 걸며 답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학교를 고르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은 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며칠 후 그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첫인상은 깔끔했지만 존슨 교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차에 올라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길. 회색빛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창의성이 자랄 수 있을까?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깊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한 평범한 초등학교였다. VIP를 위한 시범학교도 아니고 특별히 꾸며진 무대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학교, 매일 아이들이 뛰노는 삶의 현장이었다. 학교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다. 교정 한쪽에선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아이들이 심은 배추가 자라고 있었다. 존슨 교수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학교를 둘러보았다. 시설은 미국 사립학교에 비하면 초라하군. 그러나 그는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교실 안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한국 교육의 진짜 얼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존슨 교수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벽마다 붙은 아이들의 그림과 프로젝트 결과물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어린 손글씨로 적힌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해요라는 문구가 그를 멈춰 세웠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냉철했다. 곧이어 안내를 맡은 교사가 다가왔다. 교수님, 먼저 5학년 수업을 참관하시겠습니까? 존슨 교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실 문을 열자 수십 쌍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은 일제히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순간 존슨 교수의 미간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은 표정을 지으며 교실 뒷자리로 향했다. 수업은 수학 시간이었다. 교사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문제를 제시했다. 민수네 가족이 피자를 시켰어요. 아빠는 8분의 3, 엄마는 4분의 1, 민수는 6분의 1을 먹었어요. 동생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존슨 교수는 문제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미국 7학년 수준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조용히 문제를 받아 적은 뒤 서로 토론을 시작했다. 팀을 나누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분수를 통일해 계산하는 아이들, 피자 그림을 그려가며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아이들, 소수로 변환에 빠르게 접근하는 아이들. 존슨 교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아이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나는 그림으로 풀었는데 친구는 소수로 풀었네? 방법은 다르지만 답은 같아. 다른 아이는 손을 들고 외쳤다. 피자를 나눌 때도 이렇게 해야 싸우지 않아요.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다. 아주 좋아요. 다양한 접근을 존중하는 게 진짜 수학입니다. 존슨 교수는 숨을 삼켰다. 이건 그가 예상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다. 이건 살아있는 학습이었다. 존슨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교실 한가운데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충격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작은 조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주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이었다. 교사는 설명을 덧붙였다. 각 나라의 인사 문화를 조사하고 직접 역할극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팀은 태국의 합장 인사를 준비하고 다른 팀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홍이 인사법을 연습했다.
또 다른 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친한 친구끼리 코를 맞대는 인사법을 재현했다. 존슨 교수는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메모를 하던 손이 멈추었고 그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단순히 외운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 토론하며 인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라별 문화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있었다. 한 아이가 발표를 준비하며 말했다. 나라마다 인사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 말에 교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존슨 교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Respect, creativity, collaboration. 존중, 창의성, 협력. 그동안 한국 교육을 오해해왔다는 생각이 서서히 그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존슨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놀랍다. 정말 놀랍군. 그의 목소리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냉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또 새로 세워지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충격은 존슨 교수의 마음에 조용히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한국 교육을 가볍게 볼 수 없었다. 다음 날 존슨 교수는 특별한 요청을 했다. 오늘은 제가 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안내 없이 직접 가겠습니다. 한국 측은 당황했지만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존슨 교수는 무작위로 한 학교를 골랐다. 서울의 한 구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초등학교였다. 학교 입구는 낡았고 벽에는 시간이 느껴졌다. 하지만 교정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교실로 들어선 존슨 교수는 또 한 번 놀랐다. 이곳에서도 아이들은 토론하고 질문하고 협력하고 있었다. 5학년 과학 수업. 오늘 주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식물 성장 실험이었다. 아이들은 조별로 직접 실험 설계를 하고 있었다. 어떤 팀은 햇빛을 조절하고 어떤 팀은 물 주는 양을 다르게 설정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발표했다. 저희 팀은 빛의 세기에 따른 콩의 성장 속도 변화를 실험할 거예요. 교사는 칭찬하며 물었다. 그럼 변수와 통제 변수는 어떻게 설정했나요? 아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빛의 세기는 실험 변수고 물 주는 양과 온도는 통제 변수예요. 존슨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이 수준 높은 사고력과 실험 설계 능력은 미국에서도 상급 학교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메모를 하면서도 자꾸 고개를 끄덕였다. Experiment, Hypothesis, Analysis, Critical Thinking. 실험, 가설, 분석, 비판적 사고. 그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점심시간, 그는 교장실로 초대받았다.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컵을 손에 쥐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이런 수업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한국 교육이 시험 위주라고만 들었는데요. 교장은 웃으며 답했다. 시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험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린 오히려 시험을 넘어서는 힘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하는 힘을 기르려 합니다. 존슨 교수는 가만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날 오후 그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혁신학교를 찾았다. 거기서도 그는 같은 모습을 목격했다. 교사들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은 스스로 답을 찾았다. 실패에도 꾸짖지 않고 스스로 다시 시도하도록 이끌었다. 협력은 필수였고 창의성은 환영받았다. 존슨 교수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알던 한국 교육은 어디에 있는 거지? 미국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암기 교육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존슨 교수가 꿈꿨던 이상적인 학습 공동체가 한국의 교실 안에 있었다. 존슨 교수의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한국 교육은 단순히 수능 강국이 아니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살아 숨쉬는 교육이었다. 며칠 동안 존슨 교수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여러 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시범학교가 아닌 평범한 공립학교, 농촌의 작은 학교, 도심의 혁신학교를 돌아다녔다. 어디를 가든 그는 같은 모습을 목격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질문했고 선생님은 그 질문을 소중히 다뤘다. 틀린 답변에도 꾸짖음은 없었다. 오히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물으며 사고의 깊이를 넓혀주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교사가 다가와 말했다. 한국은 한때 정말 시험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려 합니다. 존슨 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한국은 과거의 교육 모델을 넘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념과 노력, 아이들의 열정, 학부모들의 신뢰, 모든 것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다. 어느 날 존슨 교수는 특별히 요청해 작은 시골 학교를 찾았다.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 전교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학교였다. 아이들은 직접 텃밭을 가꾸고 마을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배웠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땅을 만지고 생명을 배우고 서로를 도왔다. 하교길, 한 아이가 땅에 떨어진 연필을 주워 친구에게 건넸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담긴 배려심에 존슨 교수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중얼거렸다. 교육은 성적표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 흐르는 어둠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존슨 교수는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교육은 점수나 스펙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존슨 교수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 교육의 진면목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다. 혹시 내가 본 건 일부 좋은 사례에 불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은 채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대형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도심 중심부, 잘 갖춰진 시설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학교였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점심시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들과 함께 급식실로 향하던 존슨 교수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다. 그때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크게 소리쳤다. 빨리 움직여. 늦으면 안 돼. 목소리에는 다소 거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순간 존슨 교수의 얼굴이 굳었다. 역시 결국 이 나라도 질서 강요, 획일화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점심을 먹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한국 교육에 대한 신뢰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후, 아이들은 미술 수업에 참여했다. 주제는 내가 꿈꾸는 미래. 존슨 교수는 시큰둥한 마음으로 교실을 둘러봤다. 그러나 그때였다. 한 소녀가 그림을 들고 일어섰다. 그림에는 푸른 지구와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가 펼쳐져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진지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저는 환경과학자가 되어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눈빛은 순수했고 꿈은 거대했다. 그 순간 존슨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이 아이들은 점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꿀 꿈을 품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도우며 그림을 정리하고 남은 색연필을 나누어 쓰고 뒤처진 친구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어떠한 강요도 명령도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협력과 배려였다. 존슨 교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교실 한가운데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은 놀라서 숨을 죽였고 교사도 당황했다. 그러나 존슨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30년 동안 교육을 연구했지만 오늘처럼 감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오해와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이 그의 심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것이다. 그날 저녁 존슨 교수는 일정을 연장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을 넘어 지방의 작은 학교들까지 찾아가 한국 교육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로 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편견도 냉소도 없었다. 오직 배움과 존경만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엔 놀란 눈으로 존슨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존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경이로움,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존경.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진짜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 진심만은 느낄 수 있었다. 교사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눈짓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하나둘씩 존슨 교수의 주변으로 다가왔다. 어떤 아이는 소심하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어떤 아이는 작은 색종이약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힘내라는 의미예요. 한국에서는 응원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요. 존슨 교수는 손에 쥔 색종이약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결심을 하게 된다. 나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한국의 작은 교실 한가운데서 나는 다시 학생이 되었다. 존경은 권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얻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은 성적표 너머에 있다.
며칠 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 존슨 교수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다. 수백 명의 교육자와 학생들이 숨죽이며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가르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당은 고요 속에 울렸다. 모든 편견과 오만을 내려놓은 한 하버드 석학의 고백은 한국 교육계에 깊은 감동과 반향을 일으켰다. 특별 강연이 끝난 뒤 존슨 교수는 청중들과 따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강연장을 나섰다. 서울의 가을밤, 서늘한 바람이 그를 스쳤다. 그는 학교 운동장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희미하게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 별빛처럼 한국의 아이들도 어둠 속에서 자기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존슨 교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 있는 색종이약을 꺼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접은 어설프지만 따뜻한 종이약. 그는 색종이약을 조심스레 쥐고 다짐했다. 나는 이 경험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한국 교육이 세계에 줄 수 있는 진짜 가치는 점수나 스펙이 아니다. 아이들의 마음, 꿈,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힘이다. 며칠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존슨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의 제목을 썼다. 무릎 꿇은 교수 한국 교육에서 배운 교훈. 그 제목을 입력하는 순간 그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지나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듯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 교육에 대한 세상의 시선도. 무릎 꿇은 교수 한국 교육에서 배운 교훈.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미국 교육계를 흔들어 놓았다. 처음에는 의심과 비아냥이 따랐다. 한국 교육? 또 점수 자랑 아니야? 그러나 책을 읽은 이들은 곧 깨달았다. 존슨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점수나 수능이 아니었다. 그가 전한 것은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 서툰 영어로도 꿈을 설명하려던 용기,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실이었다.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미국 내 주요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되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평했다. 한국 교육을 다시 보게 만든 충격적 고백. 미국 내 수많은 교육자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 존슨 교수는 더 이상 하버드대 강의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보스턴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에 자원하여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실험하고 꿈을 그렸다. 교실 한쪽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자. 그 문장은 한글로 쓰여 있었다. 2년 후 한국을 다시 찾은 존슨 교수. 그는 다시 서울 외곽의 그 작은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그를 맞이한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자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작은 연설을 남겼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진짜 교육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경의의 표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약속이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둘러쌌다. 햇살 속에서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났다. 존슨 교수는 깨달았다. 열린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교육이었다. 여러분, 한국의 놀라운 교육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또 놀라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